네. 오늘 제가 맡은 거는 이제 비전과 가치인데요. 약간 일반적인 사업 소개랑은 쪼끔 다르게 사회 현 트렌드와 연관지어서 저희 비즈니스가 어떻게 비전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제 사회적인 트렌드 중에 저희와 뭐 관계 있는 것들을 쭉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가 인제 셀마켓 시대예요. 셀이라는 뜻은 이제 세포라는 뜻이잖아요. 예전에는 대형 마켓이 시장을 주도하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대형 마켓이 계속 생겨나고 있거든요. 뭐 스타필드 같은 경우도 계속 이렇게 모여서 점점 거대화되고 있고, 이게 완전 거대화와 아니면 인제 완전히 쪼개지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대표적인 게 이제 뭐 편의점이 요즘 많아지는 것도 있지만 이제 그거보다 사실은 셀마켓은 더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1인 셀링 시대"라는 표현이 오히려 더 맞는 표현이거든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SNS가 있어요. 인터넷이 발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스토어도 지금 1인 스토어 마켓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예전에는 마켓을 하나 차리려면 엄청난 자본금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직원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 그들을 잘 이끌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재고 부담도 있어야 되고 막 이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은 SNS가 발달을 했죠. 택배 시스템이 발달을 했죠. 심지어 뭐 창고 같은 것도 특별히 없는 시대에 지금 접어들었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모든 거를 다 할 수가 있어요. 뭐 세금 신고, 뭐 법인 뭐 이런 법적인 관리 문제들까지, 유통, 예, 뭐 물류 이런 거를 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는데, 그것도 인제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케팅과 홍보까지도 모든 게 다 가능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전국에서 그 배달 시스템이 제일 잘 돼 있는 동네가 어디였나 했을 때, 불과 한 4-5년 전만 해도요, 그 경기도 시흥시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외국인도 많았고, 그다음에 공단이 있어서 원룸들도 워낙 많아 갖고 배달 음식이 초창기부터 많이 발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인제 오토바이 배달도 많아졌고, 거기에 맞춰서 홍보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홍보라 그러면 뭐냐면 쉽게 하면 인제 전단지죠. 책자로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뭐 한 장짜리 그 전단들을 집집마다 이렇게 아줌마들 써서 갖다 붙이면서 홍보하고 인제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거 하려면은 3-40만 원 정도의 그 가격을 줘야 된다 그러고 웬만한 족발집이나 치킨집 하면 홍보비만 한 달에 한 100만 원이 넘게 든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요기요라든지 배달의 민족으로 다 압축이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물론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좀 저렴해진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이제는 예전에는 배달 오토바이 하면은 거기에 인제 먹는 거, 그 사람들 밥까지 해 줘야 되죠. 그다음에 오토바이 관리하니까 보험료 해야죠. 인건비 줘야죠. 막 이랬었는데, 먼 데만 본인이 몇 건 배달하시고 가까운 데는 그냥 오토바이 콜 부르시더라고요. 홍보도 SNS로 배달의 민족으로 다 되죠. 콜도 부르면은 배달도 다 해 주죠. 그러니까 고유의 인제 그 본인 기술만 있으면 그럼 다 되는 그런 세상이더라고요. 이게 인제 옷가게도 마찬가지고, 최근 보니까 홈쇼핑도 지금 위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홈쇼핑하려면은 스튜디오도 있어야 되죠. 카메라, 뭐 연출, 음향 이런 게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혼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혼자서 방송하는 거야.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채널들을 활용을 해서 그냥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자기가 얼마든지 설명해 주고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이게 유통의 엄청난 지금 트렌드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런데 아메이는 그 65년 전서부터 이미 그런 개인의 역량으로 자기만의 마케팅과 유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65년 전에 열은 거잖아요. 물론 그때는 인터넷이 있던 것도 아니고 SNS가 있던 것도 아닌데, 예. 그래서 컴퓨터도 없었던 시대예요, 59년 전에는. 보통 우리가 그 퍼스널 컴퓨터라고 하는 거를 80 년대서부터 나왔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 전서부터도 있긴 있었는데 정말 부자나 관심이 많은 그 특정 계층에서 한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인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도스라는 걸 만들어 내고 이제 이러면서 우리한테 1인 1 PC 시대가 이제 80 년대를 열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90 년대서부터 세진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일반화되는 그런 인제 추세였는데, 그런 것들이 없던 시대에 이미, 예, 이런 1인 마켓 시대를 아메이가 연 거예요. 이런 거 보면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그럼 컴퓨터가 없는데 어떻게 보너스를 계산해요? 그때는 큰 전지를 거실에다 꺼내 놓고 내 밑에 누가 있나, 누가 있나 그래 갖고 동그라미를 그려서 매출을 써 넣고,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려 갖고 보너스를 계산해 줬어요. 되게 웃기죠. 예. 그래서 이거를 아메이가 모든 사람의 보너스를 계산하는 게 불가능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뭐 지금은 플래티늄이죠. DD, 그 당시에는. DD가 다이렉트 디스트리뷰터의 약자예요. 그래서 DD들한테 아메이가 계산을 해서 보너스를 넣어주면 DD가 자기 파트너들을 보너스 계산해서 수표를 끊어갖고 줬다고 하거든요. 참, 컴퓨터가 없어도 그 당시에 다 됐어, 다 됐어. 그러니까 이 아메이 마케팅이 65 년이 지났지만 지금 와서 컴퓨터와 이런 SNS와 결합이 되면 훨씬 더 막강한 마케팅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 뭐 매스컴에서도 수없이 나왔던 얘기인데, 이제 디토 소비예요. 디토가 사랑과 영혼에서 데비 무어가 남자 친구가 하늘나라로 떠나갈 때 그때 인제 디토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게 인제 미투, 나도라는 뜻이잖아요. 이제 요게 쪼끔 한 3-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인플루언서는 이제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도 인제 네이버에서 도서 인플루언서로 제가 활동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체계 분야에서는 네이버가 '이 사람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백화점에서도요, 최근 트렌드가 인플루언서들을 고용을 해요. 예전에는 전문가, 그다음에 모델들 막 이런 사람들을 써서 백화점을 했다 그러면, 지금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을 고용을 해서 그네들을 통해 이제 명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그런 마케팅을 이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그게 인제 아까 얘기한 셀마켓과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인제 그 인플루언서가 하면 따라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회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는 누구냐? 사실 전통적으로는요, 연예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연예인들을 옷이라든지 화장품, 뭐 명품 이런 거에 연예인들을 대거 데려다 썼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디토는 뭐냐면 연예인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들 중에서도 10,000명이 넘어가면 그런 사람들은 그냥 연예인급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은 너무 달라. 차원이 달라. 그런데 1만 명 이하, 사실 1만 명도 만만한 건 아니거든요. 네이버 도서 인플루언서 그쪽은 지금 한 7천 명 가까이 되는데 10,000명 넘긴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10,000명이 넘어가지 않으면 그냥 당신과 내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쪼끔 나보다 전문성이 있다. 되게 순수하게 보는 거죠, 10,000명 이하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소비를 갖고 있다, 무엇을 들고 다닌다, 무엇을 쓴다 그러면 저거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 나도 저걸 쓰면 될 것 같네?' 막 요런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이런 인플루언서적인 성향을 갖는 친구들이 있어요.
요거를 인제 1만 시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아웃라이더라는 책을 쓴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커넥터라는 표현을 또 쓰기도 했어요, 책에서. 커넥터는 뭐냐면 주변에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사람이에요. 좋은 게 있으면 "와 너무 좋지 않아?" 그러고 막 주변에 그걸 알리는 사람들. 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냐면 우리는 기존에 요 뒤에도 인제 비슷한 개념들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뭉쳐요. 그리고 정보가 그 안에 갇혀 버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저도 인제 친구들 만나면 뻔한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어느 커뮤니티 안에 정보가 갇혀 버리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 커넥터라는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한계를 이렇게 확 뛰어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결국은 입소문을 잘 내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아메이를 하는 저희로서는 그 커넥터 기질이 다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커넥터 기질이 요즘에는 얼마나 있느냐. 그게 곧 또 디토의 어떤 개념과 연결이 되고 비즈니스를 잘하려면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요? 그러면 간단해요. 좋은 거를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 옆에 아는 사람 몇 명만 소곤소곤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좋아서 그걸 주변에 이렇게 계속 입소문을 내고 입소문을 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영역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비즈니스를 잘하는데 이런 어떤 개념들이 오래전서부터 아메이가 추구했었고 그걸 우리는 이제 버즈다. 입소문 마케팅이다라고 하고 있고 사실 제가 마케팅에 관련된 책들을 좀 몇 년 동안 여러 권 찾아봤는데 가장 강력한 마케팅은 결국 소개예요, 소개. 보험도 마찬가지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세계적으로 자동차 판매왕 기네스북에 올랐던 그 조 지라드 그러니까 GM 자동차의 판매왕인데 이 사람도 뭐라 그러냐면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250 명의 사람을 갖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난 아는 사람이 없어요." 다 뻥이에요. 아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250명 정도는 기본으로 갖고 있더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 내가 소개해 줘 그러면 나 아는 사람 없는데."라는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소개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야. 우리랑 친해지면 인간관계가 쌓이면 그때 이렇게 연결을 해 주기 시작하는데 250 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지라드는 거기에 착안을 해서 한 사람과 좋은 인연을 갖고 250 명을 소개받는 게 목표였어요. 이런 사람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듯이 콜드 컨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명함 줘서 뭐 밥 먹거나 명함 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 비즈니스도 가장 기본적인 건 한 사람과 친해져서 그 한 사람으로 10 사람을 만들고 10 사람과 친해져서 100 사람을 만들고 그 100 사람과 다 친해질 수는 없잖아요. 한정적으로 20 명이야 친해져서 그런 사람들을 또 200 명, 300 명을 만들어 내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사실 저희 비즈니스는 사람이 없어서 비즈니스를 못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자 그리고 팝업 스토어라는 개념이 있어요. 팝업은 밑에 보시면은 "뻥하고 튀어오르다."라는 어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며칠 동안만 운영하고 문 닫고 없어져요. 근데 이게 인제 핫플레이스가 성수동에 있고 홍대에 있고 이걸 잘하는 백화점이 여의도에 있는 더 현대예요. 현대에는 팝업 스토어 매장이 있어요. 그래서 농심에서 신라면 매장을 열어요. 그리고 새로 나온 신라면을 이렇게 체험을 시켜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보고 특별한 신라면은 구매해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없어져.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사요? 마트 가서 어디 가서 자기가 경험했던 신라면을 사고 주변에 내가 먹어 보니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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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게 그렇게 만드는 건데 최근에 인제 LG가 프로야구 우승을 했잖아요. LG가 LG전자에 팝업 스토어를 열었대요. 그래서 선수들의 그런 옷 뭐 모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고 파는 거야. 그러고 없어져요. 이런 시대예요 지금은.
자 근데 이걸 저희 비즈니스와 어떻게 그럼 또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느냐. 저희는 그 매장이 없잖아요. 사무실이 없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딘가에 나가면 그냥 거기가 제품을 체험시켜 주는 공간이에요. 그죠? 내가 교회 가서도 할 수 있고 누군가는 전철 타고 가다가 카탈로그 보는데 옆에 분이 "그거 뭐예요?" 그래서 주문하셨다고. 예. 전철 안에서도 제품을 보여줄 수 있는, 대기업은 돈 내고 어디에 팝업 스토어를 차렸다 그러는데 저희는 언제 어디서나 카페에서도 차리죠. 그다음에 제일 대표적인 건 홈이잖아요. 홈미팅. 그래서 오늘은 컨셉으로 헤어 제품을 좀 해 볼까?" 그러면 헤어 제품 몇 가지 갖다 놓고 주변 분들 초대해서 하고, 우리는 요리를 해 볼까?" 그러면 퀸을 갖다 놓고 요리하면서 팝업 스토어를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게 꼭 우리 집일 필요는 없으니까 다음번엔 너네 집에서 하자." 그 집에서 내가 가져가면 뻥 하고 또 스토어가 되는 거고. 지금은 그런 추세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팝업 스토어 형태, 저희는 인제 홈미팅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홈미팅을 꼭 누군가의 집에서 해서 홈미팅이다라는 개념을 좀 뛰어넘으셨으면 좋겠어요. 홈미팅은 내가 있는 그 공간, 모든 그 공간은 홈미팅이 될 수 있어요. 요런 거는 이제 트렌드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 느껴지는 게 우리나라가 명품 소비 1 위 돼요. 미국이나 중국을 넘어섰어. 물론 총 액수로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1 인당 1 인당 명품 소비 우리나라가 1 위예요. 이거는 이제 국민성에 기인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겉으로 보여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그런 성향이 강하다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도 거기에 만만치는 않잖아요. 일단 차는 커야 되고, 전 세계적으로 아마 경차가 잘 안 팔리는 나라가 아마 미국, 중국, 한국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없어도 많이. 제가 최근에 인제 중국 분들을 만나서 식사를 하면 중국 분들은 그게 쪼끔 더 강하긴 하더라고요. 음식은 좀 남겨 줘야 뭔가 상대한테 거하게 샀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 한국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쏠게." 뭐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없어도 내가 쏠게. 근데 인제 외국 같은 경우는 전부 다 n분의 1 이런 문화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연관지어서 어떤 명품 소비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문화적인 특성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거 인제 약간 디토와도 연결이 돼요. 옆집 엄마가 누가 뭔가를 사면 '어 뭐야 저 엄마한테 내가 지면 안 되지. 나도 뭘 하나 사야 돼.' 하여튼 그런 문화죠. 이것도 한 일종의 디토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나 인플루언서를 써서 자꾸 노출을 시키는 거죠. 이게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일어나요. 특히 만약에 내가 독립적인 성향이 부족하다 그러면 인스타그램을 하지 마세요. 인스타그램의 가장 그 단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도 주변에서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는 모습을 많이 보면 이상하게 우울해지고 나만 차가 후진 것 같고, 근데 사실 객관적으로 나아가 보면 우리나라 지금 외제차 모는 인구가 13% 인가 밖에 안 되거든요. 뭐야 87% 가 국산차를 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스타그램만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꼭 수입차를 모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에 끌려다닐 수가 있고, 사실 기업들이 그런 마케팅을 계속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명품 소비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아메이가 한국에서도 '잘 되지 않을까.'라는 전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전 세계 매출의 1 위는 중국이고 2 위는 한국이에요. 그죠? 보면은 뭐 뉴트리라이트 전 세계 판매일이 아티스트 전 세계 글로벌 3 위에서 5 위 하고 있다. 뭐 공기청정 정수기 1 위다. 뭐 이런 사실 명품군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아메이는 비싸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굳이 "아니야. 아메이 싸거든. 막 뭐는 이렇게 해서 희석해서 쓰니까 싸."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비싸.
'아 이 정도도 못 사?' 사실 이게 오히려 더 상대의 마음을 긁어서 어 사실 그게 오히려 제품을 구매하게 만드는 요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은 싼 거를 찾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아니에요. 사람들은 명품을 쓰고 싶어 해요. 좋은 걸 쓰고 싶어 해. 그래서 자기가 상황이 안 되는 것뿐이죠. 우리는 그 부분을 파고들어야 돼요. 그래서 플랜을 보여주고 장소를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당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서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아니야. 우리 싼 것도 많아." 그래 갖고 자꾸 싼 걸로 포장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공간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공간력. 저희가 인제 코로나 때문에 공간이라는 개념이 지금 줌으로 많이 한정된 부분이 있어요. 그 공간이라는 게 우리가 물리적인 공간도 있지만 내가 머릿속에 상상하는 것도 하나의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온라인 공간에서도 나이키라든지 이런 온라인 매장을 열고 구찌 같은 데서 명품을 판대요. 그래서 아바타한테 입혔는데 그 아이템이 뭐 300,000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여기에서 제가 말하는 공간은 쪼끔 분리를 시켜서 오프라인 공간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카페도 공간력 싸움이에요. 쉽게 하면 인테리어 싸움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와 보고 싶냐. 예. 몰려들게 만드느냐. 그게 인제 공간력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인스타그래머블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거 뭐냐면 인스타 갬성이라고 그러죠. 야 지금은 맛있어서 가는 게 아니고 거기 가면 사진 완전 짱 잘 나와. 그런 카페들이 그래서 인테리어 업자들도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젊은 감각 그런 업체들을 입소문을 차 내고 찾아다니면서 이제 의뢰를 하는 그런 시대예요. 예전에는 고객이 원하는 대로 그냥 뚝딱뚝딱 해 준다 그러면 지금은 그걸 어떻게 창조해 내느냐의 싸움이에요. 제가 본 거는 이제 원주에 박경리 토지 그 문화원이 있는데 거기를 카페가 있는데 별로예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뽑았어요, 사람을.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경연대회를 해 갖고 뽑아서 거기를 인테리어를 싹 해 갖고 전문가가 해 주는데 그 전문가가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얼마나 잘 만드느냐, 감성 있게 만드느냐, 그 컨셉에 맞춰서 만들어 내느냐.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데 이런 공간력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라는 문제예요. 물론 이제 저희는 홈미팅이라는 거에 한정져서 하고 있지만 아메이가 우리 ABC를 좀 예전에는 약간 미국의 거리 같은 그죠? 에비뉴 같은 그런 느낌으로 공간역을 만들어 줬잖아요. 그러니까 카페 분위기 이런 걸로 만들었는데 지금 에이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체험 위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은 사이버틱한 그런 느낌으로 지금 공간역을 만들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ABC가 그런 식으로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개념으로 계속 만들어 줘요. 자 그러면 우리는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맨날 집에서 우리끼리 홈미팅이 아니고 ABC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돼요. 본사가 그런 지금 컨셉을 가지고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간력이라는 개념을 쪼끔 이해를 하시고 약간 팝업 스토어랑도 약간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MZ 세대는 거기에서 맛있다 뭐가 좋다도 중요한데 얼마나 우리가 감성에 예 끌어낼 수 있느냐, 공간을 어떻게 잘 꾸며내느냐라는 부분들이 많이 좌우가 되고요. 홈미팅이 좋은 건 따뜻하잖아요. 그죠?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뭔가 우리가 요리를 한다 그러면 다른 집에 가서 밥 먹고 파티하는 형식으로 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컨셉들을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메이가 이렇게 계속 매장을 늘려주고 있고 인테리어를 새로 해 주고 있고 제가 오늘 대전 AP 갔다 왔지만 예전 대전 AP는 카페 같은 게 없었어요. 그냥 자기가 갖고 오면 커피 타 먹는 형태 이런 식이었는데
카페가 딱 있으니까 모시고 가서 앉아서 커피 마시고 카페도 보여주고 교육도 듣고 뭐 이런 어떤 다목적, 그래서 약간 문화센터 개념처럼 그렇게 공간력을 발휘해 주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스핀오프는 뭐냐면 자기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걸 제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업 형태를 도전을 하는 건 위험해요. 예, 약간 비슷한 개념으로 이렇게 확장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남양유업이 우유를 했어요. 근데 우유를 넣은 그 커피를 만들었잖아요. 커피 이름을 잊어먹었네. 빨대 커피,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게 속칭 대박을 쳤어요. 요런 식으로 좀 부담 없게 가는 거예요. 부담 없게. 예,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처음엔 커피였는데 뭐 요런 다른 음료로 넘어가고 요런 식으로 해서 영역을 확장시키는 거를 저희가 스핀오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인제 아메이와는 무슨 상관이냐? 저희가 뭔가 부업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IT를 해. 근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농수산물을 한다. 너무 이게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공부를 해야 되고 위험 부담이 너무 커요. 자, 그런데 아메이 제품은 어때요? 간단하게 스핀오프 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뭘 하든 우리는 생필품을 쓰잖아요. 입 닦고 머리 감고 세수하고 화장품 바르고 건강식품 먹고 내가 일상에서 부담 없이 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전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분들은 "아우 공부해야 되잖아." 치약 쓰는 거 우리가 뭐 공부해요. 보니까 강사는 치약 얘기만 30분 동안 엄청 열심히 잘하던데 저희가 소비자 만나러 가서 치약 얘기를 30분 동안 떠들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그냥 알자는 거지 소비자들한테 가서는 나 이 치약 쓰니까 너무 좋아." 딱 디토밖에 할 게 없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형태로 내가 써 보고 어차피 생활 속에서 써 왔던 건데 간단하게 브랜드 체인지하고 그걸 통해서 확장을 시키는 데 용이한 아이템은 생필품밖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런 개념으로 해서 하나의 스핀오프 전략으로도 넘어갈 수 있고요. 자, 엔잡러 시대라고 그래요. 엔잡러는 직업을 여러 개 갖는 거예요. 지금 직업 하나 가지고 평생 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50 대가 넘으면 인제는 기존에 해왔던 직업에서 완전히 다른 직업으로 넘어가든 추가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직업을 가져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게 아까 스핀오프도 얘기했지만 쉽지가 않아요. 새로 공부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노안도 오죠. 기억력도 딸리죠. 뭔가 앉아 있으려면 허리 아프죠. 목 아프죠.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아메이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부업으로도 할 수 있단 말이죠. 무점포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제가 블로그를 하다가 그만두고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요. 근데도 오늘도 저한테 새롭게 제가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우리 서로 이웃 맺어요라고 한 사람이 오늘도 한 10 명은 20 명은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저는 블로그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렇게 하고 싶어요. 뭐 도서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요. 뭐 경제적 자유를 갖고 싶어요." 막 이런 사람이요. 끝도 없이 나와요, 끝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 돈도 안 되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블로그로 돈 벌었어요."라는 책을 쓰고 뭘 쓰고 유튜브 강의를 하고 막 하니까 계속 사람들이 늘어나요. 어. 근데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니깐요. 스핀오프랑 비슷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비슷하게 추가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없기 때문에. 본업 외에. 그러니까 전부 다 유튜브, 주말에 저녁에 동영상 만드는 거 배워서 유튜브, 그다음에 블로그. 왜 블로그예요? 글만 쓰면 되니까 쉽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웹소설, 웹소설. 내가 어떤 사람의 글을 보니깐요. 자기가 출퇴근 거리가 하루에 왕복 2 시간이래요. 그 전철 안에 앉아 갖고 소설을 쓴 거예요. 전철 안에서. 핸드폰으로. 그러니까 엄지로.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 소설이 대박이 났어.
참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버리는 시간을 그렇게 활용을 해서 뭔가 자기 계발로 쓰는. 그래서 지금은 시간을 쪼개서 엔잡러인데 그런 소설로 대박 내는 건 너무 극단적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만약 어떤 분들이 아메이 성공하는 사람 얼마 안 되는데요." 아이고 다른 데는 더 한대요. 더 한대. 자기가 풀타임으로 뛰어도 성공할까 말까 해요. 그런데 그걸 부업으로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했는데 성공하는 건 더더더더더더 힘들어요. 그런데 아메이는 그런 거 다른 일에 비해서 성공 확률이 꽤 높다는 거죠. 제가 100%다 성공한다고 말씀은 못 드려요. 그런데 성공 확률이 꽤 높아요. 전 세계에 저희 같은 사업자들이 300만 정도가 있고 그런 분들이 지금 증명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하다 그만둔 사람보다는 잘하고 있는 사람을 좀 본따서 해 보시고요. 자 지금은 인제 디깅 모멘텀이라는 또 트렌드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같은 관심사끼리 모여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같이 즐기고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냐면 당근마켓이에요. 예전에는 당근마켓이 중고 물품을 파는 곳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지만 당근마켓에서 마켓을 빼버렸어요. 그냥 당근. 그럼 뭐예요? 당신 근처야. 당신 근처란 뭐예요? 당신 근처에 있는 사람들과 지역적으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재밌게 노세요. 즐기세요. 그래서 제가 당근마켓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뭐 30-40대 뭐 영어 공부하는 사람 대신 뭐 중급 이상 한국말을 쓰지 않아도 조금은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만 들어오세요. 이런 식이야. 예. 심지어 뭐 바리스타 뭐 이런 거 모임도 있고요. 뭐도 있고 뭐 독서 모임 뭐 별별 게 다 있더라고요. 탁구 모임, 뭐 테니스 모임, 배드민턴 모임, 심지어 돌싱 모임도 있고요. 50 대에서 60대 뭐 여성반도 있고 별별 모임들이 다 있어요. 그런 커뮤니티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뭔가 공유를 해요. 음. 그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재미예요, 재미. 그리고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제품도 중요하지만 회사도 중요하지만 그 회사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 가치관이 나와 맞아야 우리는 서로 친구가 될 수 있고 '나는 그 회사에 기꺼이 소비를 하겠다.'라는 게 지금의 하나의 트렌드예요. 왜냐하면 물건을 만드는 회사도 너무 많고요. 제품도 워낙 많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나와 맞는 걸 쓰겠다는 거고 그런 운동이 인제 ESG 뭐 기부하는 회사, 친환경 회사, 식물성 뭔가 사회적인 나눔을 활동하는 그런 회사들과 나는 함께 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관이 같아야 돼요. 보면은 인제 인덱스 관계예요, 관계가. 예전에는 너랑 나랑 절친, 베스트 프렌드, 베프 뭐 이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인연에 끌려가지 않아요. 나에게 필요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우리가 추구하던 게 끝나면 서로 깔끔하게 헤어져도 서로 연연하지 않는다. 그걸 우리가 인제 약한 고리의 관계라 그러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SNS 관계거든요. SNS 관계가 좋은 게 있어요. 강한 유대 관계는 우리끼리 또래 문화, 우리끼리라는 것 때문에 넘어가지를 못해. 그런데 인덱스 관계는 그냥 인덱스가 뭐예요? 라벨 붙이는 거잖아요. 너는 빨간색, 너는 파란색, 너는 A 클래스, 너는 B 클래스. 내가 인덱스를 붙여서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관리한다. 좀 무서운 얘기 같지만 우리 소비자 관리 이렇게 하잖아요. 애용자, 쪼금 애용자. 그죠? 그냥 단순 소비자. 우리도 인덱스로 소비자를 관리를 해요. 그래서 소비자와 친구가 될 필요는 없지만 절친이 될 필요는 없지만 소비자와 그런 인덱스 관계를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사람들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분들의 어떤 세계관을 같이 공유하면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렇게 관리해서 가는 그런 마케팅이 이제 앞으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네버랜드 신드롬이라고 이제는 나이를 먹어도요 젊게 보이는 게 하나의 트렌드예요. 특히 50 대가 넘어가면 나이 들어 보이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피부 관리 샵이나 이런 데 가 보면 남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젊게 보이는 게 여성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남자들도 그렇게 보여야 돼요. 옷도 그렇고. 예전에는 약간 클래시컬한 정장 브랜드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정장 브랜드가요, 전부 다 젊게 보여야 되고 핏을 살려야 되고 약간 이런 젊게 보이는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뭐 90 년대생이 온다 뭐 이런 거 보면은 인제 '꼰대란 무엇인가.' 그래서 중장년층이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은 공부를 하는 그런 시대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건강식품이나 화장품, 옷, 그다음에 특히 요즘엔 탈모, 우리 뭐 머리가 이미지에 뭐 한 가닥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관리하는 건 지금 20 대부터 아주 신경을 쓰는 그런 아이템들이잖아요. 이런 아이템들 중에 저희가 뭐 그런 아이템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그런 트렌드적인 상품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은 인제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에 지금 마주쳤어요. 제가 이번에 호주 갔다 오면서 느낀 건데, 호주가 77 배인데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적기 때문에 인력난이 심각해요. 우리나라도 인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좀 전에 신문을 보니까 고도 비만도 이제는 군대를 간대요. 군대에 사람이 없어, 군대에. 지금 군대를 갈 젊은 친구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인이, 제가 군 생활할 때만 해도 70만 군대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60만, 50만 으로 줄어서 40만 까지 지금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웬만한 장교들은 연봉 5천에 맞추겠다. 그리고 병장이 되면 200만 원 최저 시급까지 맞추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앞으로는 징병제가 아니고 인제 모병제로 가지 않을까 조만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군인도 인제 진짜 하나의 직업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인구 고령화. 그러면 인제 앞으로는 이 노인들을 상대로 한 마케팅이 이루어져야 돼요, 젊은 층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제 지금은 그 50대, 그다음에 58년 개띠 정도가 지금 65세 정도가 넘어가잖아요. 인구적으로 제일 많아요. 이 사람들의 지금은 노인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의 경제적인 부분들을 잡아서 인제 수입으로 연결하는. 이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는 뭐냐? 결국은 일이에요, 일. 그래서 우리가 세컨 밀리니얼 강의를 하는 거예요. 세컨 밀리니얼은 두 번째 밀리니얼.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이제 50대 60 대로 넘어가는 사람들을 재교육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아메이 사업에서 많은 또 물론 이제 젊은 층도 많이 후원을 해야 되지만, 이제는 그 연세 드신 분들도 새로운 일을 찾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어떻게 비즈니스적으로 내가 모임을 만들고 끌고 가야 되냐도 고민을 해 봐야 될 때죠. 여기 보시면은 65세 이상이 이제 1,000만을 넘어갈 것 같다. 그래서 100 명당 노인 인구가 앞으로는 거의 2 배로 넘었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제품력이 무엇일까? 결국은 건강이고요. 미용보다도 건강이겠죠. 이 건강식품 시장이 앞으로 더 크게 확대될 건데, 우리나라 국내 전 세계 건강식품 1 위가 뉴트리라이트잖아요. 그런 비즈니스를 우리가 하고 있고, 노인분들한테도 뭔가 땅을 파야 된다든지 뭔가 뭘 해야 된다든지 눈이 침침한데 운전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부분들 없이 정말 누구한테나 공평하게 사업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이제 아메이 같은 그런 사업이 더 확대되는 그런 지금 상황에 들어와 있죠. 자, 어쨌든 아메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사업의 기회를 제공해요. 우린 이걸 가지고,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알리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자본도 없어요. 경험도 필요 없어요. 속세기는 종업원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아이템 연구 개발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위험 부담도 없어요.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건 내가 돈 투자를 했을 때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거잖아요. 돈 투자했는데 보통 3년 동안 잘 운영했을 때 원금이 빠진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3 년이 지나야 플러스로 나오는데 그때 되면 인테리어 다시 해야죠. 시장이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예전에는 뭐 내가 한 아이템 가지고 '평생을 일해서 먹고 살았다.'라고 하지만 지금 자영업자들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먹는 어떤 트렌드도 워낙 빠르게 변하니까. 이 집 앞에 이런 상가들 보세요. 떡볶이 했다가 없어지고 핫도그 했다가 없어지고 그죠? 뭐 또 새로운 걸로 했다가 없어지고 무슨 카페로 들어왔다가 없어지고. 자 어쨌든 아메이는 이런 코드 보유하고 있고 전 세계 100 개국에 나가서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무궁무진한 사업의 확장성을 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활을 포인트화해서 우리한테 캐시백을 시켜줄 수 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